여러분 이런 사과 이미지 한 개를 이렇게 잔뜩 넣은 이미지를 만들고 싶을 때 어떻게 하셨나요? 혹시 이렇게 하나씩 복사하고 회전하고 하고 계시지 않았나요? 저도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초반에는 오늘 알려드릴 이 기능을 몰라서 매번 저렇게 노가다를 했었는데요. 이 기능을 알고 나서는 정말 손쉽고 빠르게 이런 식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영상 보시고 여러분도 일러스트레이터의 유용한 꿀팁 알아가시길 바랄게요.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영상에서 사용할 이 사과 이미지는 제가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더보기란에 올려두었어요. 꼭 이 사과 이미지로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영상 보면서 그대로 따라하시고 싶다면 가서 다운받고 압축 풀어서 같이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파일, 뉴 들어가서 새로운 문서를 열어줄게요. 가로천, 세로천으로 하고 이 컬러 모드는 RGB 컬러. 만약에 출력용을 만드실 거면 이 아래에 있는 CMYK로 해주셔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웹용으로 할 거니까 이 RGB로 선택하시면 되세요. 웹용이란 말 그대로 인터넷에 올리거나 아니면 뭐 카톡으로 보내거나 할 때 예쁘게 보이는 색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RGB로 주지 않고 CMYK로 작업해서 인터넷에 올리거나 카톡으로 보내게 되면 내가 작업했던 색상보다 좀 칙칙하게 바뀐답니다. 이 아래는 지금 저는 하이에 300ppi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해상도 부분이에요. 보통 웹용으로 만들 땐 이 72로 많이 하는데 출력용으로 할 땐 최소 300으로 맞춰주셔야 합니다. 저는 언제 출력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300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설정이 완료됐으면 크리에이트 눌러서 열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빈 도화지가 열리는데요. 다운받았던 이 사과 아이콘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시고 클릭해서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하고 방금 저희가 열었던 문서로 와서 컨트롤 V에서 붙여 넣어주세요. 제가 처음에 이 기능을 몰라서 지금까지 노가다 했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오늘 알려드릴 기능의 이름은 심볼 스프레이어라고 심볼 분무기라고 알아주시면 되는데요. 말 그대로 이런 이미지를 윈도우에 심볼 이렇게 심볼 패널을 열어주시고 말 그대로 이런 이미지를 심볼로 저장해두고 스프레이를 뿌리듯이 문서에 마구마구 생성해주는 기능이에요. 이 예시 이미지처럼요. 저는 처음에 이 기능을 몰랐어서 그동안 어떻게 작업을 했었냐면 이렇게 하나씩 복사하고 색도 하나씩 바꾸고 크기도 하나씩 조절하고 회전도 주면서 이 예시의 사진처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이 스프레이 기능을 이용하면은 정말로 시간을 엄청나게 단축할 수 있고요. 오늘 제가 이 심볼 스프레이의 웬만한 기능은 다 알아가실 수 있도록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심볼이 뭐냐부터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심볼 창이 안 열려 있을 거예요. 윈도우에서 아래쪽에 보시면 이 심볼을 클릭하면 이렇게 심볼 패널이 열리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지금 기존의 어도비에서 미리 만들어서 넣어둔 심볼들이 이렇게 주제별로 잔뜩 있어요. 이 첫 번째 걸 한번 선택을 하면 이렇게 새로 다시 창이 뜨면서 이 3D 심볼에 맞는 어도비가 미리 넣어둔 심볼들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화살표를 넘겨가면은 다양한 주제의 심볼들이 저장이 돼 있습니다. 근데 보면 아시겠지만 솔직히 이걸 지금 누가 쓰나 싶을 정도로 촌스러운 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 어도비라는 회사가 엄청 오래됐잖아요. 그만큼 일러스트레이터라는 이 프로그램도 오래됐는데요. 뭔가 예전에 잘 쓰던 심볼들을 넣어둔 게 많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보기엔 너무 허접하고 촌스러운 심볼이 많아요. 이런 거 정말 인터넷에 이런 식의 이런 모양 있으면 되게 촌스러워서 안 들어갈 것 같죠?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것도 굳이 기존에 이렇게 어도비에서 만들어둔 게 아닌 진짜 실제로 쓸 수 있게 새롭게 심볼을 등록해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얘는 이렇게 꺼주고 이렇게 아까 가져온 이 사과 이미지를 아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클 텐데 샘플 보면 아시겠지만 좀 작잖아요. 크기를 먼저 줄여볼게요. 이 사과를 클릭하면은 바로 이렇게 네모나게 선택이 되고 하얗게 포인트들도 생기는데요. 이 하얀 네모 박스 쪽으로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은 마우스 커서가 화살표 모양으로 바뀌면서 사이즈를 변경할 수 있어요. 그냥 마우스로 바로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크기가 변경되기 때문에 꼭 키보드에 Shift 키를 누르면서 사이즈를 조절해야 정 사이즈로 조절이 가능해요. 이거는 포토샵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좀 작게 줄여봤고요. 이대로 클릭한 상태로 드래그해서 이 심볼 패널 창으로 가져다 놓으면 이렇게 지금 아래에 보시면 플러스 버튼 모양이 떠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놓으면 이렇게 심볼 옵션이라고 새 창이 뜨는데 여기 네임에다가 뭐 사과라고 적어 주면 될 것 같죠? 사과라고 적고 여기에 막 영어들이 잔뜩 있지만 상관할 필요 없고 그대로 OK 눌러주면은 바로 이렇게 사과 아이콘이 심볼로 등록이 됩니다. 기존의 이 사과 이미지는 키보드에 델리트 키 눌러서 삭제를 해주시고요. 이제 오늘 배워볼 메뉴인 심볼 스프레이를 선택을 해줄게요. 심볼 스프레이는 여기 있어요.
이렇게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렇게 샘플도 보여줍니다. 자, 얘를 클릭을 하고 이 아트보드 도화지 쪽으로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은 마우스 커서가 스프레이, 분무기 모양의 아이콘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동그란 거 있죠? 이 키보드에 대괄호를 왼쪽 대괄호를 눌러주면 이렇게 원이 작아지고 키보드의 오른쪽 대괄호를 누르면 이렇게 원이 커져요. 이게 사이즈를 조절하는 건데 포토샵에서도 이걸로 줄였던 거를 아마 기억하실 수도 있어요. 같은 회사라서 비슷한 게 많아요. 저는 이 정도 사이즈로 줄여봤고 이제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저희가 선택한 부분에 사과 아이콘이 들어가고요. 한 곳에서 꾹 누르고 있으면 거기에만 뿌려지듯이 이 아이콘도 그쪽에만 계속 생겨서 이렇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다시 컨트롤 Z에서 원래대로 돌리고 그리고 이 심볼 스프레이 메뉴를 왼쪽 마우스로 꾹 눌러주면은 옆에 이렇게 다양한 심볼 스프레이 관련 메뉴들이 뜨는데요. 오늘 얘네를 다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심볼 스프레이어 메뉴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옵션을 조절할 수 있는 창이 뜨는데요. 이 위쪽은 강도를 조절하고 아래는 밀도를 조절하는데 저는 이 인텐시티는 8로 아래는 한 1 정도로 해서 OK를 눌러볼게요. 그럼 이렇게 멀어지고 만약에 지금 나 너무 먼 것 같다. 더 다시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면 다시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5로 바꿔주면은 이렇게 붙어요. 너무 붙는 것 같아서 한 이 정도로 해줄게요. 이 심볼 스프레이어 메뉴를 꾹 누르면은 아래 이렇게 다양한 툴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샘플로 만들어둔 것도 보면은 다 똑같은 각도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회전된 사과도 보이고 더 연한 색의 사과도 보이고 색이 다른 것도 있고 크기도 제각각 다르기도 하고 하잖아요. 이 다른 메뉴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볼게요. 우선 지금 사과가 너무 빈 곳이 많으니까 이 심볼 스프레이 다시 한번 눌러서 좀 사과를 채워줄게요. 이렇게 대충 뿌려줬고 이 심볼 스프레이 꾹 눌러서 두 번째 있는 심볼 시프터 툴을 눌러주세요. 얘는 사과의 위치를 수정할 수 있는 도구인데요. 지금 브러쉬가 크다 보니 전체적으로 다 선택이 돼서 이렇게 하나씩만 더 옮기고 싶다면 왼쪽 대괄호 눌러서 이렇게 하나씩 조절도 가능해요. 다음으로 두 번째 이 스크런처 툴은 이거는 클릭하는 쪽으로 이 심볼들이 모이게 하는 기능인데요. 나는 지금 오히려 너무 모인 것 같아서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키보드에 Alt를 누르면서 하면은 이렇게 서로 멀어집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붙어 있어서 이 Alt 누르면서 좀 떨어뜨려 줄게요. 다음은 심볼 사이저 툴입니다. 사이즈 크기를 조절하는 기능인데요. 얘도 이렇게 찍으면 크기가 커지고 마찬가지로 Alt를 누르면서 하면은 크기가 작아져요. 사과가 다 똑같은 크기로만 있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원하는 곳에 클릭하면서 크기도 조절을 해볼게요. 작게도 해보고 크게도 해보고 다양하게 바꿔주세요. 다음은 심볼 스피너 툴이에요. 말 그대로 회전을 시켜주는 기능인데요.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대괄호 오른쪽 눌러서 크기를 키우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돌릴 수 있고 하나씩 세밀하게 조절하고 싶으면 왼쪽 대괄호 눌러서 한 개씩만도 가능해요. 원하시는 대로 각도를 다양하게 조절을 해주고요. 다음은 심볼 스테이너 툴입니다. 염색을 시켜주는 기능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지금 모든 사과색이 다 똑같잖아요. 이 기능을 사용하면 색상을 바꿔줄 수 있어요. 지금 이 심볼 창에서 이 왼쪽에 보면은 스와치라는 메뉴가 있어요. 얘를 클릭하면 이렇게 색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저는 이런 초록색을 선택을 해볼게요. 그 상태로 원하는 사과를 클릭해주면 이렇게 색이 변하는데요. 바로 선택했던 그 색으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염색할 때도 뭐 빨간색으로 염색했다고 그 색이 그대로 한 번에 들어가지 않고 막 몇 번씩 염색해야 색이 제대로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얘도 몇 번 더 클릭을 해야 선택한 색으로 들어가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Alt를 누르면서 클릭하면 다시 이렇게 색이 빠집니다. 이렇게 또 다른 색도 선택해서 색을 변경을 해볼게요. 다음은 심볼 스크리너 툴입니다. 얘는 심볼을 밝게 해주는 기능인데요. 이렇게 클릭할수록 밝아지고 계속해서 누르면 밝아지다 못해 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Alt를 누르면서 클릭하면 다시 색이 돌아옵니다. 얘도 적당히 색을 빼면서 작업을 해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볼 스타일러 툴인데요. 이거는 윈도우에서 그래픽 스타일을 열어주셔야 사용이 가능해요. 이렇게 그래픽 스타일을 열면은 다양한 스타일들이 들어있는데요. 이 심볼과 마찬가지로 책 모양을 클릭을 하면 다양한 종류의 그래픽 스타일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보면 이렇게 뭐 네온도 있고 아무거나 선택을 해서 이쪽으로 끌어당기고 이렇게 선택을 한 상태에서 이 사과 쪽을 클릭을 해주면 이 스타일과 똑같은 그래픽이 사과 이미지에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별로 안 예쁘죠? 이 기능은 솔직히 별로 쓰진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모든 기능들을 다 하나씩 눌러보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이 기능들을 이용해서 이 샘플 이미지처럼 만들어 볼게요. 지금 빈 곳도 많고 별로 안 예쁘잖아요. 얘네를 다시 두 번째 걸로 위치도 조절해가면서 너무 한 군데에 뭉쳐져 있지 않게 다양하게 위치도 조절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예쁘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지금 너무 먼 것 같다 싶으면은 이 심볼 스크런처 툴로 대괄호 오른쪽 눌러서 사이즈 키워서 좀 더 합쳐주고, 너무 가깝다 싶으면은 Alt 누르면서 떨어뜨리고 적당히 위치를 맞춰주시고, 저는 좀 빈 곳은 시프터 툴로 조금 위치를 바꿔줄게요. 저는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렇게 사이즈도 다양하고 회전도 다양하고 색상도 여러 개 넣어서 만들어 봤는데, 이 샘플처럼 배경색도 넣어주고, 지금 얘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퍼져 있어서 안 예쁜데 얘처럼 이렇게 안에 쏙 들어가게도 바꿔볼게요. 키보드에 M을 눌러서 렉탱글 툴을 선택해주세요. 아니면 이쪽에 있는 요거를 바로 선택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데나 클릭을 하면 이렇게 렉탱글 창이 뜨는데요. 저희가 아까 가로 세로 1000으로 열었었어요. 여기다 1000 입력하고 OK를 눌러주세요. 방금 만들어진 이 네모를 키보드의 Alt를 누르면서 옆으로 당기면 하나가 더 복사가 돼요. 이쪽 거는 이 샘플처럼 뒤에 분홍색 배경을 만들어줄 거고요. 이 오른쪽 거는 이 네모 안으로 이미지가 쏙 들어가게 만들어줄 공간용입니다. 먼저 이쪽을 선택해서 이 색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컬러 피커를 열어주시고요. 원하는 색을 선택을 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연한 분홍색으로 해보았어요. 컬러 색상은 FFF3F6이고요. 이쪽에 그대로 적어주시면 저랑 똑같은 색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OK 눌러주세요. 이제 얘를 이렇게 사과 쪽으로 가져오면 사과를 덮어버리잖아요. 이 샘플처럼 맨 뒤로 가야 하는데 말이죠. 이 분홍색 네모를 선택한 상태에서 키보드에 Ctrl Shift 왼쪽 대괄호를 눌러주면 이렇게 맨 뒤로 가거든요. 이 단축키가 3개라서 너무 어렵다 싶으면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어레인지 샌드 투 백을 눌러주면 맨 뒤로 갑니다. 이 위쪽에 맨 왼쪽 버튼 첫 번째 버튼과 요 네 번째 버튼 딱 눌러주면은 우리가 처음 열었던 이 아트보드 위치에 딱 맞게 들어가요. 이게 딱 아이콘만 봐도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 첫 번째 거 방금 눌렀던 거는 왼쪽으로 정렬해줘 라는 뜻이고, 얘는 위쪽으로 정렬해줘 라는 뜻이에요. 얘가 지금 이렇게 아트보드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정렬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배경은 들어갔고요. 이번엔 이 샘플처럼 네모 안에 쏙 들어가게도 해볼게요. 이 기능은 클리핑 마스크 기능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 아까 만들어뒀던 이 네모도 방금 했던 것처럼 이 첫 번째, 네 번째 눌러서 정렬을 해주시고요. 이 네모가 지금 맨 위를 덮어서 아래에 있는 이미지들이 안 보이는데요.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이렇게 클리핑 마스크를 할 공간이 맨 위에 들어가야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이 돼요. 방금 배경색 할 때처럼 아래로 내려버리면은 클리핑 마스크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드래그를 해서 다 선택을 해주고 키보드에 Ctrl 7을 눌러주면 이렇게 바로 네모 안으로 쏙 들어가면서 클리핑 마스크 기능이 적용이 됐습니다. 이걸 뭐 하나씩 복사하고 뭐 사이즈 변경하고 색 변경하고 힘들게 할 필요 없이 일러스트레이터의 심볼 스프레이 기능을 이용하면 손쉽게 예쁜 디자인 작업을 하실 수 있겠죠? 이번에 이렇게 저장한 사과 심볼은 저희가 방금 작업한 이 파일에만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새로 문서를 열면은 거기에서는 이 심볼이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쓴 심볼을 앞으로 나중에도 쓸 것 같다 하시면 이 사과 파일 자체를 삭제를 하지 마시고 나중에 또 필요할 때 또 이렇게 열어서 심볼로 등록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늘 알아본 심볼 스프레이 기능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작업 시간을 많이 단축해 줄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제가 알려드린 거 말고도 다양하게 응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하늘에 별 이미지를 만든다거나 눈이 내린 이미지를 만든다거나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 워낙 많은 기능들이 있기도 하고 저도 맨날 쓰던 것만 써서 이렇게 새로운 기능을 배울 때마다 즐겁고 재미있는데요. 앞으로도 더 다양한 도움되는 꿀팁들을 많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보통 한 업무를 하게 되면은 일하느라 바빠서 더 이상 공부를 안 하고 이미 알고 있는 지식만으로도 회사 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저도 그랬었고요. 이 디자인이라는 일은 계속해서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되다 보니 조금만 공부를 안 해도 바로 뒤처지게 돼서 계속 공부를 하게 되고 그만큼 더 다양한 기능들도 알게 되고 그렇게 공부하면서 왠지 괜히 똑똑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즐거운 직업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새로운 기능들을 배워나가는 뿌듯함도 있고요. 배운 거를 응용해서 나만의 새로운 디자인을 만드는 재미도 있고요. 여러분들도 제 영상을 보고 새로운 기능들을 배워가면서 뿌듯함과 재미를 느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오늘도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전달사항이 있는데 제가 4월 6일 토요일 오후 9시에 포토샵 무료 특강 라이브를 진행합니다. 일러스트 강의를 올려놓고 포토샵 특강이라고 싶을 수 있는데 제가 1시간을 기획하고 있다 보니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 두 개 다
다 알려드릴 수는 없겠더라고요. 하나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는 처음으로 라이브 강의를 해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은 포토샵 강의를 해보려고 해요. 지금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고 있고요. 신청하신 분들에게만 라이브를 볼 수 있는 주소를 보내드릴 예정이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의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 공유 모두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리지였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